심장 수술을 받은, 그래서 2주 만에 퇴원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을 하신다니까 아버지 만나러 세 자녀가 모두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아버지가 걱정돼서 달려간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효자처럼 보인 세 자녀들의 방문에는 다른 반전이,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2023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심장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2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퇴원 당일에 세 자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총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아버지의 집을 찾은 이유가요. 아버지가 걱정되거나 병간호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바로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해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내놓으라라고 따지러 간 겁니다. 아니, 이제 수술 받고 나오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아파트 내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심장 수술을 했던 이 아버지는 한 회사의 창업주였고요. 2022년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 160억 상당의 회사 지분을 이미 증여를 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0억을 이미 증여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사별한 그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퇴원을 하고 나서 12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이 자녀들이 찾아와서 이 아파트까지 증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가사 도우미도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세 자녀들은 아버지가 우리보다 훨씬 심장이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일축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새벽 1시에 아버지가 결국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금액을 즉시 증여한다. 이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날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며느리는 이 과정을 모두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남겨놓기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저걸 다 동영상으로 며느리가 찍었답니다. 계약서에 서명, 도장, 꽝. 아니,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는 사별을 했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까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세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폈기 때문에 그 의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요.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내연 관계를 지속하려면 아파트를 3남매에게 넘겨주고 가족끼리 각자 인생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 컴퓨터를 허락 없이 가져와 가지고 재산 내역을 조회도 했으며 이것으로 모자랐는지 양도세는 모두 아버지가 부담한다. 차명 계좌나 비밀 계좌, 해외에 다른 계좌가 있을 경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 자녀들이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전 재산을 증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증여 계약 후 관계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경우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셨는데 왜 다른 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살던 집이고 엄마가 돌아가신 집인데 왜 다른 여자랑 사느냐? 사지 마세요. 아파트 내놓으세요. 아버지의 아파트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대금 29억 원을 받아서 그중에 18억 원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 사후에 내가 줬거든 이 자녀들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제 금융권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유언 대용 신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언장 써놓고 이제 사후에 유언 집행자가 이제 유언을 집행하는 것과 이제 금융권의 이런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담아서 계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사후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 점을 알게 된 세 자녀가 아니다.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 매도 대금 그러니까 29억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한테는 못 준대요. 니들한테는 못 줘. 대신 내가 손자한테 줄게. 근데 자식들은 아니 아버지 우리한테 달라니까요. 이것도 좀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아버지와 세 자녀들.
어떤 판단이 나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이 증여 계약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이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12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이런 이제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민법 103조,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로서 이제 의사 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뭐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제 당시에 이제 다른 여성에게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아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이 아파트로 인해서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고요. 그 구입한 대금은 또 손주들에게 상속이 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이 경제적인 이익을 다 취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아파트 매매 대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는 이 청구를 전부 다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